이분은 사람을 볼 때 딱 하나를 본다라고 합니다. 썸을 타는 자리라고 하면 너무 좋아. 이 사람 굉장히 센스 있구나. 나 되게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렸거나 호감을 느꼈던 순간들이 있으실 텐데, 자, 눈을 사로잡는 외모를 가졌거나 귀를 즐겁게 하는 목소리나 말솜씨도 너무너무 좋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강력하게 상대에게 끌릴 때를 작은 배려의 순간이라고 우리 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답을 해 주십니다. 드라마 사랑의 이해에서도요, 수영이 미경에게 물어요. 하 계장님 어떤 면에 끌리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밥 먹으러 가잖아? 자연스럽게 숟가락을 챙겨줘. 물잔이 비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채워놔. 내가 먹는 반찬 유심히 보는데 거기엔 손을 안 대거든? 나 많이 먹으라고. 난 그런 다정함을 지능으로 보거든. 상대를 안심시키는 반듯함 같은 거. 그런 건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거든. 미경은 다정함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의 지능의 영역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드라마 속 감성적인 대사가 아니라요. 실제로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 심리학자 중에 한 분이죠. 박지성 교수는 사람의 본질을 꿰뚫는 분인데요. 이분은 사람을 볼 때 딱 하나를 본다라고 합니다. 식사 자리에서의 수저 매너. 혹시 우리 프로님은 음식 나오기 전에 뭐 하시나요? 물 따르고 수정하고 다 하세요? 왜 다 하세요? 옆 사람에게도 기회를, 막내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와 식사를 할 때 물을 따라주거나 아니면 수저를 세팅하는 건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특히나 이제 막내로서 내가 이제 기여해야 된다. 혹은 어떤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일 텐데요. 박지성 교수는 부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분들이 있대요. 내가 윗사람이니까, 내가 손님이니까 당연히 대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사실 이 식사 자리라고 하는 사소하고 무방비한 순간에 그 사람의 어떤 본능적인 습성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오만한 권위의식이나 타인에 대한 부족한 인식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식사 자리는 그 사람과 나, 위와 아래 서열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편안하게 존중받아야 하는 자리가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높은 위치에 있든 낮은 위치에 있든 그거랑 상관없이 상대의 물잔이 비면 물을 좀 따라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숟가락을 놓아주면서 배려와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여러분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시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동료가 막 뛰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프로님은 혹시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열림 누르고 얼른 와. 그 사람이 나한테 평소에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눌러줄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강의장에 오는데 짐이 좀 많았어요. 뭐 노트북도 있고 핸드백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교구도 있고 뭐 간식백도 있고 이제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있으니까 문을 열기가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 앞에 가시던 여성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문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제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정함을 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프로님께서 동료의 오는 걸 기다려주는 것들, 버튼을 눌러주는 것, 혹은 제 앞서갔던 여성분이 끝까지 문을 잡아줬던 건 상대가 불편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예측해서 편안함을 준비해 주시는 거죠.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인류의 오랜 지혜, 동양 철학에도 깊게 뿌리내려 있는데요. 공자는 예를 모르면 온전한 인간으로서 홀로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공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예는 단순히 도덕적 관행이나 종교적 의례 같은 절차나 형식만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타인을 존중하고 그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인간으로서의 기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공자의 예는 현대 비즈니스에서는 호감 경제학이라는 심리적인 가치로 좀 환산이 되는데요. 호감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뇌과학 및 행동 경제학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사람들은 이성보다는 감정에 의존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이 경향성입니다. 실제로 이 호감이 비즈니스에서도 경제적인 이익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친절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주는 사람에게 더 좋은 평가를 내리고 그들과 협력하고 계약하고
하고 지지의 관계를 이어갑니다. 역량이 사실 비슷한 동료가 있다라고 하면, 두 명이 있다라고 하면 한 명이 조금 친절하고 불친절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친절한 동료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호감 경제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호감 경제학을 실천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장소 예약입니다. 우리가 이제 외부 미팅 할 때 법카라고 하는 걸 봤죠. 이 법카를 받으면 사람들은 어떤 심리가 있냐면 좋은 거 먹어야겠다, 비싼 거 먹어야겠다, 그쵸? 내 돈 주고 먹을 수 없는 식당을 막 예약을 하죠. 그런데 사실 미팅에 나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급 식당에 가게 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판을 펼치면 마음껏 시킬 수가 없어요. 일단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을 느끼게 되죠. 비싸고 부담스러운 장소가 결코 다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꼭 무조건 맛있지도 않고 입이 즐거운 것도 필요하겠지만 마음이 즐거운 자리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나의 트렌디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힙한 장소를 예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성수동 너무 좋아하고, 요즘에 또 어디 힙하죠? 을지로, 여기 을지로예요. 을지로 너무너무 좋은데, 이 을지로의 특성 중에 하나가 상대에게 바짝, 다가가 귀 기울여야지만 대화가 될 수가 있죠. 청력 테스트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좀 썸을 타는 자리라고 하면 너무 좋아. 가깝게 가고 싶죠. 오히려 이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은은한 조명과 그리고 편안한 좌석과 이제 간격도 조금 넓은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있는 장소를 선정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상대에 따라서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돼지고기를 드시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채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미리 물어봐 준다라고 하면 이 사람 굉장히 센스 있구나, 나 되게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자, 식사 장소가 다 선정이 됐다면 다음에는 이제 위치를 공유하는 일이 남았는데요. 혹시 남산에 가면 뭐가 유명할까요? 남산은 케이블카가 유명하죠. 케이블카 타기 전후에 돈가스 드시는 거 추천하는데, 한 번은 친구가 우리 남산 돈가스 먹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시에 남산 돈가스에서 만나. 근데 남산 돈가스를 검색했더니 남산 돈가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조 남산 돈가스, 진짜 원조 남산 돈가스, 1번지 남산 돈가스, 101번지 남산 돈가스.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봤어요. 어디 남산 돈가스를 이야기하는 거야? 요즘에는 이제 위치 공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링크를 공유하면 바로 상대가 뭐 내비를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오면서 경로를 검색할 수도 있죠. 그냥 상호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위치 링크를 전송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시간을 배려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주차 정보인데요. 대부분의 불편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운전이 아니라 주차에서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혹시 우리 프로님은 차종이 좀 어떻게 되시나요? SUV. 그럼 SUV를 운전하실 때 어떤 게 좀, 항상 주차할 때 어떤 게 좀 신경 쓰이세요? 들어갈 수 있는 기계식. 저도 사실은 기계식 주차 들어갈 때마다 조금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상대에게 여기는 기계식 주차도 괜찮아? 혹은 뭐 자주식 주차장을 선호하면 식당을 바꿀까라고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호감도를 높이는 방법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게 뭐냐면 주차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인지 유료인지도 내가 좀 확인을 해보고,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면 주차비 정도는 좀 내가 결제해주는 센스를 발휘하는 것도 괜찮고요. 식당 내부에 주차장이 있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외부의 공용 주차장이 어딘지도 같이 보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식당에 대한 위치 링크뿐만이 아니라 주차에 대한 정보는 가능하면 자세히, 주차장 입구가 조금 협소해서 들어올 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 찾기가 조금 어려운데 건물 뒤쪽 골목으로 진입하세요 라든지, 지하 1층도 있고 뭐 2층도 있고 3층도 있지만 지하 2층만 방문객 주차가 가능하다라는 정보를 내주시는 것도 좋고, 기계식 주차라서 SUV는 진입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데 차종이 어떻게 되시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주차요금 정산은 카운터에서 가능한데 내가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고, 주차권까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석에 대한 부분인데, 전 식당 가면 좋은 자리에 앉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여기서 제일 좋은 자리인지를 확인해요.